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가 급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172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전 고점인 1723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등 수급 상황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대박클럽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을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닉네임 함께 보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박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신 12명의 전문가 중에 어떤 분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셨을지 궁금한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검투사님이시라고요? 네, 예. 뭐 검투사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낯익지 않을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을? 네, 그리고 네.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하이리치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일반 시청자들, 일반 회원들을 위해서 종목도 무료로 진단을 많이 해줬었고요. 또 최근에는 아주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 회원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접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생긴,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좋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솔로몬님의 칭찬이 마르지 않는 검투사님 전화 연결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검투사님.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요. 네. 최은정 앵커님 방송하시는 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날로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검투사님. 예. 검투사님은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셨다고 하던데 예. 저는 검투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두셨는지요? 예, 오늘은 네오이즈벅스를 추천을 해서요. 네. 뭐 장중에는 뭐 한 8% 이상 수익을 내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뭐 내일 홀딩을 통해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홀딩 중에 있었고 뭐 장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한 5%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이즈벅스를 가지고 고수익을 올리셨다 했는데요. 예, 이 예. 종목을 산 이유는 뭔지 예, 일단은 궁금합니다. 네오이즈벅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태블릿 PC 출시에 따른 음원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이 네오이즈벅스가 좀 주가가 좀 오르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더해서 좀 시너지 효과로 이제 정부에서 이 콘텐츠 사업, 이 음원 컴퓨터와 관련된 혹은 여러 가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더욱더 장려하겠다라는 부분들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이 부분들이 이제 네오 위즈 벅스의 수급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으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매수 적기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오늘 장중 저점에서 아주 잘 잡아서 수익을 실현 중에 있고 더욱더 내일 모레 더욱더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네오위즈 벅스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검투사님, 예. 또 다른 관심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하면서 관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죠.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스몰캡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한번 종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언급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그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가격대가 너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매수했을 경우에 물량들을 한 번에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좀 매수 물량들을 한 번에 쏘지 마시고 차근차근 물량들을 매집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일단은 전제적으로 깔고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어떤 종목은 종목인가요? 바로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형 포장이요? 예,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470원, 종가로 470원 되는 그런 그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저렴하죠. 자, 그래서 좀 이제 가격대로 놓고 봤을 경우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중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 3일 동안 주가가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일 날 경기도의 그 김문순 지사가 참석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양해각설 체결을 통해서 화성시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건설한다. 이런 그 기본 협약들을 맺으면서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서는 그 화성시 땅에 바로 이 대형 포장이 무려 8만 평이라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면서 장부가로 2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대형 포장이 시가총액이 437억 정도가 되니까 땅값만 240억이라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를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회사가 수익이 나야죠. 땅 가지고 승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08년까지는 한 1,200억 정도 계속해서 매출액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09년 지금 현재 한 860억 정도 연간 매출액을 놓고 보면은 08년도보다는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 면에서는 이미 08년도보다 09년도가 훨씬 더 수익이 4분기 실적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3분기까지도 그렇게 예측이 되었고 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포장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0년 시점대에는 더욱더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투자 지표 쪽에서 주당 순자산이 한 주당 순자산이 1,018원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1,018원인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470원이면 한 주당 순자산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격대에 있고요. 네. 주당 매출액까지도 한 900억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주당 매출액보다도 못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나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포장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검투사님, 제가 전문가들한테 받아봤던 종목 중에 가장 저렴한 종목인데요. 이 대형 포장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주 수익률 극대화시킨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네, 다시 한번 또 전화 연결될 수 있도록 분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솔로몬님, 네. 검투사님께서는 네오이즈벅스로 오늘 5%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 이 태블릿 PC, 애플의 태블릿 PC 출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이 태블릿 PC는 뭔지 좀 여쭤볼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이 정보통신 IT 분야에서 돌아가는 아주 낯선 용어들 때문에 아마 개념 정의조차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상태에서 주식을 골라낸다는 것은 아마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검투사가 얘기했던 태블릿 PC, 저도 사실 실물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무성한 추측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7일 날 애플사에서 태블릿 PC를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보다는 조금 크고, 그 다음에 노트북보다는 조금 작고 가벼운.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좀 확장된, 그리고 PC의 기능이 갖춰져 있고 모바일 기능이 갖춰져 있는 하나의 노트북보다는 작은 수천만한 그런 PC다. 모바일 핸드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출시가 되면 또 한 번 또 시장의 열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이어서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할게요.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종목 수는 변함이 없었죠. LG화학, 대우증권,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가 이렇게 5종목이 있습니다. 게임빌이요. 비중이 좀 늘었죠? 확인하고 계신가요? 20%로 비중이 늘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라는 솔로몬님의 말씀에 따라서 게임빌을요. 31,700원에 10%를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산 가격보다 오늘 좀 더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솔로몬님. 네.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고 또 많이 빠진 상태라 앞으로 반등의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기다리는 게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님. 네. 이 종목 얼마나 오를 때 좀 팔아보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도 그 네오위즈 벅스 같은 경우에 검투사가 오늘 그 매매를 해서 단기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네. 사실은 오늘 최은정 아나운서가 수익률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네. 왜냐면은 게임비를 마이너스에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장중에 오른 부분들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게임빌은 그동안 이제 단기 수급이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바일 음원 관련들, 컨텐츠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네오위즈 벅스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한 번쯤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단기적으로 30%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지양을 네.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리고 또 실적 비해서 좀 싼 그런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부득이 10% 추가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35,000원대부터 4만 원 선 사이가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제 평균 매수가가요. 이제 네. 35,400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잘하면은 네. 게임빌은 이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5,000원대는 아마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7일이면 다음 주 중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공개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한번 게임빌도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35,000원 정도 올라준다면 저는 기분 좋게 이 종목을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5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솔로몬님. 네. 5종목이 적지 않은 수지만 그래도 일단 다른 종목이 괜찮은 게 있다면 매수를 해봤다가요. 네. 나머지 종목들이 매도 시기가 왔을 때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관심 종목을 조금 뽑아달라 이제 이 네,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종목을 조금 늘려보고요. 네. 팔아야 될 시점이 오는 애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2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에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십니다, 솔로몬님. 예, 첫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이런 그 정보통신 IT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그런 상황에서 반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원 관련 종목, 음원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쪽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음악 좋아하시죠? 음악이요? 예, 예. 네, 음악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뮤직 콘텐츠 쪽에 관련이 있는 기업을 제가 일단 한 2종목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SM이라는 회사.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엔이라는 회사. 로엔이요. 예. 네. 로엔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SM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로엔은 하면은, 이거 직접적으로 기업을 설명해도 되죠? 광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K텔레콤에 네. 그 이렇게 음악 다운 받는 프로그램 중에 멜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차트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이게 주가가 너무 높이 떠서 위에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그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배우시게 되는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엔과 같은 저런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엔은 지금 굉장히 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네. 그거는 솔로몬님, 저는 이런 차트는요, 네.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합니다. 무섭죠? 네. 네,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바일 컨텐츠 쪽에 있는 종목들 2종목 예를 들어 예시를 해드렸고, 네. 또 하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수산업 회사입니다. 네. 예, 수산물. 네. 중국 소비가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수산업, 농수산 이렇게 생각하면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의 입장, 중국에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워낙 왕성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산업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빠른 그 실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예, 중국 원양 자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왕초보 최은정이요. 예, 왕초보 최은정 솔로몬님. 아나운서께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네. 왕초보 최은정이요. 네.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아, 제가 그래요?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아. 지금 다시 들어가 봐도 뭐 괜찮다면. 네, 그동안 네. 한두 달 정도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쳐서 2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과 또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SM, 로엔 이렇게 3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가 받아봤는데요. 내일 왕초보 최은정 이 3종목 중에 한 종목을 편입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 확인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시죠. LG화학과 게임비리 20%씩 있고요. 대우증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가 10%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은 한 30% 정도가 있고요.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비리 많이 올라왔죠. 이제 마이너스가 한 6% 정도 되고요. 아가방컴퍼니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좀 빠진 거를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한 4%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6.78% 게임비를 좀 사서 네. 매수 단가를 올려놨더니요. 수익률이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자, 언제쯤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은 10%가 넘어설지요? 머리 네. 아픕니다.
이게 아가방이 팍팍 올라가줘야지 저도 좀 체면이 쓰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 편입하자마자 또 빠지네요. 이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요, 보기 1, 2번 중에 기술적인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캔들 분석이었습니다. 어제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제가 양초, 캔들이라고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문제를 오답으로 보내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도 힌트가 나갈 테니까요. 오늘도 귀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다고 하네요. 2번 캔들 분석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 서울경제TV 대박클럽 고수는 해결사란에 고지를 해뒀으니까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캔들 분석에 대한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어제는 이제 우리가 캔들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캔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캔들 분석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봉 패턴 하나하나, 모양, 그날의 움직임을 만들어 놓은 그 모양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쭉 상승을 하다가 어느 날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주식에 임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반전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캔들 분석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 분석을 잘 공부를 해두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내일 막연하게 내일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캔들의 모습을 보고 패턴을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캔들을 보면요. 그날의 주가 등락이 어땠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캔들을 통해서 추세의 반전이나 지속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냐 아니면 이제 경계를 하라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패턴이냐 그것을 바로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어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압축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캔들 분석은 내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캔들 분석이라는 교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 패턴이 사실은 한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신다면은 충분히 그 이후 나머지 것들은 다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일은 약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캔들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캔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져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참 고민스럽죠. 물론 중간에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캔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느 날 빨간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빨간색 양봉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빨간색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파란색의 음봉이 나오느냐의 이 차이는 전일 종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침 시초가보다는 올라간 게 양봉, 빨간색의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침 시초가보다 올라가서 끝난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이런 패턴이 세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적삼병이라고 합니다. 네, 붉을 적자를 써서 적삼병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붉을 적자에 세 개의 병. 네. 예, 병사들이 세 개 이렇게 나란히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깃발을 들고 이렇게 세 개 서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게 세 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앞으로 추세를 바꾸겠다, 진격을 하겠다.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앞으로는 이 빨간 깃발의 병사들이 위로 진격해서 올라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날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일단 세 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반전에- 매수의 신호고 반등의 신호다. 네.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약세를 추세가 비교적 강한 하락세가 전개됐을 때는 웬만해서는 3일 연속 아침 가격보다는 종가 가격의 심리가 더 좋아져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바로 시장이 반전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호전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병사 3명이 적삼병이 출현하면은 그 다음에 좀 빠지더라도 사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반대의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중간에 잠깐 빠졌다 올라갈지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물론 뭐 꼬리는 다 달릴 수 있습니다. 예, 꼬리는 달릴 수 있고요. 파란색에 또는 검정색에 병사가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을 때 대신에 나란히 놓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종가가 어디죠?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가 네. 종가가 되는 거죠. 시초가보다 낮았을 때 음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종가가 계속 낮아져야 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반대로 적삼병일 때는 종가가 여기죠. 종가가 계속 높아져야 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종가가 올라가고 시초가보다 높을 때 또는 이러한 형태는 흑삼병이라고 합니다. 흑삼병. 흑은 검을 흑자거든요. 원래는 검정색으로 표시하는데 대부분의 최근 우리 국내 HTS 차트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으면 원래는 청삼병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흑삼병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이렇게 세 개의 파란색 캔들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반등이 나오더라도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파란색 또는 검정색의 음봉이 3개 연속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흑산병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많이 떨어지다가 빨간색의 양봉이 3개 연속 출현했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러한 흑산병과 적산병은 반전의 신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네.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거나요. 시세가 이제 강하게 떨어지고 있을 때 흑산병이 나오는 경우에 반전의 신호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그 이전에 시세가 강하지 않다면 이런 적산병이나 흑산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제가 그걸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나갔네요. 그거 네. 안 드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는 앞으로 투자에 자질이 굉장히 높으신 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가 이렇게 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3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흑산병이라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추세가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전제 하에 이런 예, 흑산병이나 이런 적산병이 의미가 시점에서 있겠다. 네. 예, 추세가 없죠. 추세가 없을 때 나오는 적산병은 적산병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많이 떨어지다가 이런 게 나오거나 많이 올라가다가 흑산병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일 때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적산병과 흑산병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상한 패턴의 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아주 심하게 빠지다가 어느 날 이러한 몸통을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게 달린, 즉 꼬리가 적어도 이 몸통의 높이보다는 더 2배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길어지면서 꼬리를 길게 다른 이런 형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초가라고 그러면은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에 쭉 빠졌다가 종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패턴을 이런 경우에 많이 빠진 다음에 이러한 밑으로 꼬리를 길게 다른 캔들 모습이 하나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망치형이라고 합니다. 망치요. 예, 이거는 생긴 게 망치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네. 생긴 게 망치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망치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위에서 시작하는 캔들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패턴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위에서 나오지 않고요, 또 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망치형은요, 네.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매수를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패턴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적어도 이러한 게 나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보면은 장중에 많이 떨어지다가 끝날 무렵에 쭉 들어서 올려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다음 날 좋아질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하나 딱 나오면은 다음 날 올라갈 확률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높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추세적인 반전을 의미하는 패턴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반대로 또 어느 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위에서 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똑같은 패턴이죠. 예,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 다음 날에도 높게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쭉 빠지다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으면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음 날 만약에 이 몸통 아래에서 주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된다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많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약세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전날 들어 올린 게
허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앞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를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행잉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행잉맨은 교수형에 처하는 사람을 행잉맨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표현이 조금 살벌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교수형도 그렇고 망치형도 그렇고 네. 학습 용어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네. 이런 용어들이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유가 있나요? 예, 우선 화면에 나온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격히 하락하던 추세 상황에서 저렇게 꼬리가 긴 몸통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꼬리를 갖고 있는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 추세 반전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옆에 교수형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종가 무렵에 아주 장중의 저점보다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시초가가 몸통 아래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추세적인 반전인 하락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망치형과 교수형은 왜 그러냐면은 가끔 외국 영화들 보시면은 그런 거 보셨습니까? 망치를 들고 이렇게 팡 치면은 그 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저울 같은 게 추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망치고요. 교수형은 말 그대로 목을 매단다라는 의미에서의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교수형 형태가 나오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바로 추세가 꺾이겠다. 예, 시세가 끝났다는 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치형 빵 때렸을 때 위로 치솟는 힘을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이죠? 반등의 시기다. 네, 예. 그래서 상상하니까요. 좀 더 네.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네. 아마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몸통이 작은 긴 꼬리가 달린 캔들이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추세의 반전이다. 망치형, 교수형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솔로몬님,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유형의 캔들 모형도 있다고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시간이 조금 오늘은 좀 살짝만 말씀해 주시고요. 살짝만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가 캔들 분석은 역시 이 추세의 반전을 집어내는데 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잠깐 용어만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좀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패턴 중에서 아주 고점에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브닝 스타라는 게 있고요. 이브닝 스타요? 네. 그 다음에 또 바닥권에서 잘 나오는 게 모닝 스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급격히 상승하던 양봉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급격히 상승하던 시점에서 몸통이 조금 있고 꼬리가 상대적으로 긴, 그러니까 몸통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 또는 그럴 경우가 이브닝 스타라고 해가지고요. 저 맨 위에 있는 작은 봉우리가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별 같다라고 해서 스타라고 표시하는데요. 다만 이브닝 스타니까 지는 별입니다. 급격히 상승하다가 저런 게 하나 딱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브닝 스타라고 하고요. 반대로 또 급격히 하락하다가 또 아래에서 조그만한 봉이 하나, 캔들이 하나 나왔을 경우에는 저게 바로 이제 새로운 빛을 밝혀주는 하나의 별과 같다라고 해서 아침별, 해가 뜨는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패턴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내일은 사례를 들어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욱더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3가지 정도 했잖아요. 이 3가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나머지 것들은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더 쉽게 접근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수형에서 종목을 잡으시면 안 되죠? 네. 가끔 교수형에서 종목 잡으신 다음에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또 돌발 퀴즈를 드려야겠죠. 문제 드립니다. 자, 양봉이 3개 연속 나오는 패턴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알려드릴게요. 1번 적산병, 2번 하한가. 자, 캔들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됐을 경우에는 양봉이 그려지는데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죠. 빨간색 양봉이 3개가 이어서 나온다. 자, 문제 속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참여 방법 보이시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이리치 무료 릴레이 종목 진단 방송에서 원 없이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예. 어떤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까요? 제일모직예. 제일모직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61,600원예. 네. 한 40%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뭐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상승 예.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로몬님께 전화를 넘겨드릴게요. 예. 네, 솔로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최근에 제일모직은 뭐 워낙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예, 또 뭐 한 지난 2, 3개월 동안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신 가격이 예. 조금은 경계를 늦추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신 것 높은 같습니다. 가격이지, 예. 그죠? 예, 예. 장중에 이렇게 막 흔들리면 불안하시죠?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제일모직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상황들 보고서들 이렇게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예, 예.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현재 제일모직의 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좀 급격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셨던 가격을 한 차례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셨던 가격 근처로 오거나 조금 불안해진다면은 예. 한 번쯤은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낮추셨다가 예. 다시 또 재매수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일모직의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특히 1월 달 들어서 올라가는 이 가파른 기울기가 너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 사상 최고 가격이었던 69,900원대에 어느덧 근접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앞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한 차례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실현시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40%라고 했으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올라가면은 조금 이익을 실현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모직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의 올해 상당히 좋은 이익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가 수준 자체가 그렇게 이익 대비 주가 수준 자체가 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오면은 제법 오랫동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익을 실현시키시는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자, 닉네임 울보님께서 코롱생명과학을 5만 원에 25%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솔로몬님. 네. 코롱생명과학이요. 예, 제가 차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길고 지루한 조정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롱생명과학 차트를 딱 보시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번 주 들어서 배우셨던 이동평균 분석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변환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연말부터 올 1월 사이에 추세적인 반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3일, 4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조정 부분들이 지금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솔로몬님,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서 흑산병이 3개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본거 위에서요? 맞나요? 네. 제일
흑산병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최근에요, 최근. 네, 예. 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흑산병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이 전날보다 아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전날보다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다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산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3일, 4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길게 보면은 이제 추세적인 전환 터닝 포인트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은 완만하게 앞으로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코롱생명과학은 200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썩 작년에 비해서는 이익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향후에 계속해서 이 뭐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또는 환경 관련 소재 산업, 환경 소재 쪽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코롱생명과학은 가장 어두운 터널은 지난 것 같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5만 5천 원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좀 짧게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네.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매수가가 19,350원이고 비중이 15% 정도 되신다고요, 솔로몬님? 인탑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 이 휴대폰 관련주인데 왜 안 움직일까 참 답답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인탑스가 차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먼저 딱 보시면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네,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다 역배열로 전환이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주가 흐름이 당연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러한 역배열이 조금 진정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익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내년도에 이 성장성이 다소 좀 의문시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 이익에 비해서는 많이 싸지만은 이 성장성 측면에서 조금 할인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8,000원, 19,000원, 2만 원 선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통해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보유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대 초중반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물량 교체를 조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솔로몬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크릿 대박 퀴즈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제는요, 양봉이 3개 연속 나오는 패턴을 뭐라고 부를까요? 인데요. 1번 적산병, 2번 하한가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무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